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특검에 출석해 전 영부인으로는 처음 포토라인에 서게 된 가운데 특검팀은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임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전 목사가 명령 하달 체계를 구축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색영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일 특검에 소환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공개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 영부인이 비공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는 첫 공개 조사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상 첫 전직 영부인 공개 소환을 하루 앞두고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의원부터 의혹의 핵심 인물들까지 다양한 소환자들이 모두 같은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을 김건희 여사도 오전 10시 이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전 영부인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물론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는 건 모두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비공개 조사여서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도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3회 장소에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습이 포착된 지난 6월 김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탔었지만 이번에는 걸어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김 여사 측은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정해진 포토라인으로 출석하게 하되 주변에서 집회가 몰릴 경우에는 동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들어간 조사실에서는 부장급 검사들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시작한 뒤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의혹 등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 측이 적극 혐의 소명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팀이 김 여사 의혹 규명에 중요한 첫 단추를 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에 앞서 그동안 핵심 인물들, 이른바 키맨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만큼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를 특검팀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건과 키맨들을 최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먼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키맨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 특검팀은 3차례나 조사한 데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에게 청탁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건진법사 게이트는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팀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압수수색했고 키맨으로 꼽히는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김 여사의 오랜 문고리 최측근으로 꼽힌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건진법사 청탁 경로로 지목되면서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키맨, 명태균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수사의 칼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김영성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김 여사 일가 집사로 거론되는 김혜성 씨도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주변 인물들을 통해 포위망을 점점 좁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속옷 저항 사실까지 공개하며 물리력을 써서라도 다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겠다면서 동시에 비판 수위도 한껏 낮췄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재집행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체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 동원이 가능하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검팀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많아지는 것에 우려가 크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선임계를 낸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과 조율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협조를 이끌어내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7일만 남은 가운데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특검팀 수사에 분수령이 될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취재 기자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 내일 출석하는 거 확실한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 측은 내일 조사에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취재진들에게 알려왔습니다. 네. 앞서도 특검의 소환에 응할 것이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진술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는데요. 지난 6월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진짜 몸이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요. 네.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전 8차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특검팀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발부 사유에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본 김 여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환에 임해서 소환 불응 빌미를 주지 않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속영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속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로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물론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높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감정 결과 이는 모조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진품을 숨겨놓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검팀 입장에선 김 여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공범들로 알려진 인물들은 속속 구속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구속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라프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요. 그렇죠.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오늘 법원에서 신문을 받고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른 특검들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사 대상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맞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은 전방위적으로 수세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제 순직해병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단골 무속인인 비단 아 씨에 대한 출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를 확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들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특검팀들이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문어발식으로 수사를 확장하면 정작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국회에서 또 휴대폰이 촬영되면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 거래창을 띄우고 거래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보좌관의 휴대전화였고 차명 거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지만 참고로 차명 거래는 범죄입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주식 거래창 상단에 계좌번호와 함께 차모 씨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계좌 주인 차 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보좌관의 이름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엔 주식이 없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보좌관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이 조사하고 있는 거로.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저희 입장은 다 올리. 이 의원의 해명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 이 의원이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위반으로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유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종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또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논란을 다시 꺼내들며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셔틀의 비대 수리까지 모자라 이춘석 의원 주식계좌 명의 제공까지 이 정도는 되어야 여당 보좌진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가세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강선우는 감싸고 이춘석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며 정청래 대표의 진상조사단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 AI 분야 담당 이력을 거론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전체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즉시 징계에 착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딱 걸렸습니다. 그것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광복절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가 촬영된 겁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사면을 거래하는 모습이 노출됐다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 기자입니다. 방송법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광복절 사면과 관련된 야당 인사들을 언급하며 추가 명단이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강 비서실장이 보낸 답변에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1시간 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며 눈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송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의 사명권이 법력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특사역이 나오면 저희가 반대하잖아요.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당권 주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도 야당의 사면 요청이 조국 전 장관이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서 강제 종료됐습니다. 이주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3법 중 핵심으로 꼽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법력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갔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바꾸고 경영진 교체하고 방송 장악하려 한 일 있었지 않느냐. 7월 임시국회가 오늘 종료되기 때문에 여당은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루에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끝낼 수 있는 만큼 나흘 동안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야당 대표 또 국회의장에게 당선 뒤 첫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 여당 당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앞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조국 혁신당 등 야당 대표들을 연이어 예방하고 총리까지 접견하며 광폭 취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나 우리 김민석 총리님이나 이심 김심으로 저 또한 이심 정심으로 사실 이정김 동심이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대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면서 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못할 게 없죠.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깜이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국민의힘은 즉각 소인배라며 관행조차 무시한 독단적이고 오만에 찬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비난 해온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당대표가 된 분이니까. 정 대표는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은 당분간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 여야 사이 첨예한 대립 구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톡톡 김도영 기자와 시작합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허송세월?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허송세월은 또 뭡니까? 네, 국회는 어제부터 방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죠. 네. 명색이 토론인데 본회의장은 썰렁했습니다. 졸고 있는 의원부터 책을 읽는 의원까지 있었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고 온 책 제목은 심지어 허송세월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책 내용이 허송세월이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카메라에 많이 잡혔는데 필리버스터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 토론이 더 길었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토론 시간을 각각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7시간 30분, 이상희 의원이 4시간 28분이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려간다고 그랬다. 또 화장실 다니. 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시간 5분이었고 노종면 의원은 9시간 5분이었는데 이때는 우원식 의장이 보인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시간을 잘 감안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시간을 감안하는 거죠? 3분 더 하라고요? 결과적으로 찬성 토론이 10분 정도 더 길었는데 네. 반대 토론을 기다리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법안에 대한 반대를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당이 찬성 토론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여당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리버스터에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좀 볼까요? 국민 임명식. 그런데 이 임명식에 의회 인물이 초대됐다고요? 네,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열리는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요. 네.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과 그 유가족들도 초청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에게도 초청장이 전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앞서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리스트. 극단적인 표현인데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신임 대표를 향해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원래 제가 볼 때는 극좌 테러리스트고 이 정청래 자체가. 네, 과거 정 대표가 학생운동 시절에 반미 시위를 했던 전력을 지적하면서 지금도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좌 테러리스트란 어떤 경우든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과거를 언급했는데 민주당도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보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주필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그렇다면 김문수는 노동자 사회혁명을 꿈꾸는 폭력 선동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래된 과거 행적인데다 김 전 장관도 강성 운동권이었으면서 테러리스트라 하는 건 이중잣대란 취지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민 시신을 받아가라는 연락조차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거둔 북한 주민 시신은 화장 처리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잇따라 유화책을 내놓으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북한은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강화도 인근에서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하지만 오늘까지 북한에게 아무런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북한 주민 시신은 무연고자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임시 안치소에 보관하던 시신을 화장을 한 뒤 납골 형태로 보관하는 건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자료 보관도 시도합니다. 지난해 마련된 지침에 따라 북한 주민 시신의 유전자를 보관하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인도적인 대화 시도마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대북 전단, 확성기 방송, 대북 심리전 방송까지 모두 중단하는 등 우리의 계속된 유화책 기조에도 적대적 두 국가론 지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대외관계 전반을 보면 북러 관계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오히려 일정 정도 긴장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의 대남 접촉 기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교적 한중 관계를 신경 쓰던 현 정부에서 중국의 비판적인 발언이 나온 셈인데요. 중국이 여기에 발끈했고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북아 주변국과 마찰을 빚는다며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가리켜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이미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지역 문제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한 겁니다.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신중하게 행동한다며 줄타기 외교라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관세 협상 등 한국이 직면한 압박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서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유감도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의 언급으로 파장이 일자 우리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영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요. 대통령실도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경찰이 오늘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MBN이 수색영장을 입수했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명령 하달 체계를 만들었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판사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황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에 담긴 압수물을 들고 내려와 차량에 싣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전 목사는 법원 침입의 주도적 역할을 한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내가 이제 설교하고 로비에 나가다 보면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정도지 우리 교회에서 특임 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하지만 MBN 취재진이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의 정반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목사가 두 사람을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특임 전도사로 임명한 뒤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을 했고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을 지원해 심리적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행동대원격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 명령 계통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서부지법에 대한 공개 경고 메시지가 공범들에게는 물리력을 행사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영장 발부 판사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을 전 목사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전 목사가 텔레파시로 지시했다는 것이냐며 압수수색 영장은 논리조차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전광훈 목사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얼마 전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냐는 신고자의 다급한 전화에도 경찰의 현장 진입은 70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녹취를 확인해 보니 경찰은 방탄 헬멧과 방패가 없다며 현장 진입을 주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그 방탄 헬멧 순찰차에 있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밤 9시 31분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서 상황실은 11분 뒤인 9시 42분 현장 경찰관에 바로 진입을 명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서 현장 경찰관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다며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취재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순찰차에는 방탄 헬멧 2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건이고 내부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방탄 장비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그렇게 보고됐을 뿐 거짓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이 진입 명령을 내린 밤 9시 42분은 아들을 쏜 피의자가 현장을 떠났다고 밝힌 시각과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명령에 따라 주저없이 진입했다면 범행은 막지 못했더라도 피의자를 사건 현장에서 검거할 수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때늦은 진입 논란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감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에서 폭약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고객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한낮 소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건넙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민의 모습도 포착됩니다. 주변 인도는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차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차량들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이 설치됐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오후 3시에 폭발할 것이란 예고글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백화점 직원과 이용객 등 4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저희 지하에 있다가 나왔는데 지하에 사람 엄청 많이 있었어요. 나오고 나서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좀 놀라고 있는 상태예요. 네.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까지 투입돼 폭약 수색 작업이 벌어지면서 백화점 주위에는 통제선이 설치되고 건물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백화점 폭발 협박 소식에 자신의 차량을 놓고 긴급 대피한 이용객들은 무더위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빼려면 지금 빨리 빼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백화점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특공대 등 200여 명이 투입되며 공권력이 낭비됐고 백화점 운영도 잠시 중단되면서 백화점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의 IP 주소 등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강릉에서 어르신 8명이 잇따라 극심한 통증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고 이 안타깝게도 1명은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혈액에선 같은 종류의 균이 발견됐습니다. 멸균 상태여야 할 시술실 곳곳에서도 균이 검출됐는데 과연 사고라 볼 수 있을까요?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건소당부하고 역학조사하는까지 다 왔다 갔다 해요. 5시간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형외과는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를 받고 지난 1일부터 휴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이 의원에서 허리 통증을 줄이는 신경 차단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이 한꺼번에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두통, 의식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 60대 남성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의 혈액과 뇌척수액에선 황색 포도알균이 발견됐습니다. 식중독균으로도 알려진 황색 포도알균은 주변에서 흔히 존재하지만 오염된 주사바늘 등을 통해 뼈나 근육에 들어가면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료진 3명에게서 황색 포도알균이 발견됐고 멸균 상태여야 할 의원 시술대 등 13곳에서도 균이 검출됐습니다. 환경 또는 의료진에 있던 황색 포도균이
네. 어떤 시술 과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들어갔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보건당국은 숨진 환자의 사인이 균 감염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직전 2주간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 269명을 대상으로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더웠는데 내일은 비가 꽤 많이 내립니다. 이번 비도 특징이 있는데요. 비구름 폭이 좁아 같은 지역 안에서도 특정 동네에만 비가 쏟아지는 송곳폭우가 예상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관악산 아래를 흐르는 계곡입니다. 비가 올 땐 거센 물살이 흐르는 곳이지만 지금은 작은 개울처럼 물이 졸졸 흐릅니다. 계곡에 들어가 보니 발목 정도만 물에 잠깁니다. 서울은 최근 15일 동안 3mm 정도만 비가 내렸고 계곡의 수위는 어린이가 놀 수 있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계곡에 머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우리나라 상공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고 서쪽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불어와 폭이 좁은 비구름이 생기겠습니다. 비구름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는 송곳호우를 쏟아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150mm 이상, 전라권은 120mm 이상, 충청과 경상권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의 폭이 좁은 만큼 지역별 강수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에도 목포 연산동엔 31mm가 내릴 때 고작 15km 정도 떨어진 무안 운남면엔 25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하류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상류에 비가 쏟아지면 수위가 불어나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해선 안 됩니다. 내일은 하천이나 계곡을 방문하지 말고 산에서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가뜩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요즘 관측 장비마저 먹통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제였죠. 비 피해가 있었던 전남 한평과 무안에서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온 건지 관측을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낙뢰를 맞아 장비가 멈춘 탓인데 사전 대비는 없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바퀴까지 물에 잠기고 어디가 시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제 내린 폭우로 전남 한평군 전통시장 일대가 침수된 모습입니다. 물에 젖은 잡동사니와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 말리고 있는데 이 어느 하나 건질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졌지만 정작 한평읍 주민들에게는 강수량이 제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기상관측 장비가 낙뢰를 맞아 통신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하루가 지나서야 275.5mm의 비가 내렸다고 뒤늦게 관측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은 뒤였습니다. 27, 8년 만에 아마 그보다 더 온 것 같아요. 기상청은 부랴부랴 전기가 통하지 않아 낙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광통신선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관측 장비가 많아 사전에 모든 장비를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전국에 12,000회에 달하는 낙뢰가 떨어지고 극한호우도 잇따르는 만큼 사전에 대비를 해야 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남 한평과 무안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내일 다시 폭우가 쏟아질 거란 예보에 주민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징집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혹한 방법으로 강제 동원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화가 잔뜩 난 남성들이 건물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찹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지난 1일 시민들이 동원된 신병들을 풀어달라며 우크라이나 비니차시 징병센터를 습격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4년째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강제 징집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징병관에게 두 팔이 잡힌 채 질질 끌려 나오는 남성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해보지만 결국 승합차에 태워집니다. 또 다른 남성은 징병관과 주먹다짐도 오갑니다. 미콜라이오에서는 전쟁터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에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가혹한 우크라이나의 징집 상황을 선전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Совсем подряд. А что они там смотрят? У нас даже человек один был, у него злокачественная опухоль. И то его мобилизовали. Они не могут выполнять вот эти всякие боевые задачи. 2025년 기준 우크라이나 군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며 병력 부족으로 지난달에는 60대도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관광지나 놀이시설을 들어가기 위해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인지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선 대기 인파를 피하려고 아예 밤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새벽 1시, 사람들이 줄을 맞춰 돗자리를 편 채 앉아 있습니다. 많이 피곤한지 숙면에 빠진 사람들도 보입니다. 상하이의 한 놀이공원 입구에서 밤새 줄서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놀이공원에 아침 개장 시간에 맞춰 오면 평상시라도 2km 이상의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밤부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这是人们来了是玩来了还是受罪来了？你看看这还没玩的人都已经这么多了。 밤새 줄서기는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도 날마다 벌어집니다. 아침마다 열리는 국기 개양식을 보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도 새벽부터 줄을 서고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유명 관광지는 중국의 연휴 기간이 아니더라도 1년 365일 인사한 이내입니다. 오랜 시간 줄을 서다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입장을 포기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더라도 긴 줄이 늘어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중국. 14억 인구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2시간 정도의 짧은 기다림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의사와 교수, 기업 대표 등 고소득층이 모인 동호회에서 위스키를 밀수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수입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거짓으로 신고해 세금을 피했는데요. 10명이 밀수한 위스키만 5천 병이 넘고 금액은 자그마치 52억 원에 달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병원 창고 안에 의료품이 아닌 위스키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합니다. 병원장 개인이 602회에 걸쳐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고급 위스키들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위스키를 밀수해 지속적으로 탈세한 고소득층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의사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등 고소득층으로 특정 동호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수입가를 고의로 낮춰 신고하거나 위장 신고에 싼 값에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한 의사는 한 병에 수천만 원씩 하는 초고급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세금 8억 원을 포탈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고가의 위스키만 5,400여 병인데 시가로만 52억 원 상당입니다. 위스키 가운데 일부를 재판매해 이윤을 올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관세와 가산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지난 7월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과거 수입 내역을 모니터링해 미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한편 혐의가 위중할 경우 강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올여름 일본은 폭염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이 쌀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틈을 타 우리 쌀이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량은 역대 최대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일본 도쿄의 한 마트 쌀 진열대입니다. 우리 돈 2만 원이 넘는 2kg짜리 쌀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포대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폭염과 기상 악화 영향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쌀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쌀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 쌀은 416톤에 달합니다. 가장 많이 수출됐던 2012년보다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2012년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다음 해로 구호물자 명목으로 수출이 급증한 해였습니다. 이후 수출이 급감해 2020년부터 5년 동안만 봐도 누적 수출이 0.4톤에 불과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일본은 수입쌀 1kg당 3,200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현지 관세가 더해져도 우리 쌀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쌀의 찰기와 고소함이 입맛에 맞아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은 쌀 쇼핑을 해갈 정도입니다. 日本の米は高いけど韓国の米は日本より安い。美味しい。美味しい。델리셔스. 35년 만에 한번 시범 수출을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 외국산 쌀에 비해서 거의 일본 쌀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하반기에도 490여 톤의 쌀이 추가로 일본에 들어갈 예정이라 올해 전체 수출량은 900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요즘 같은 열대야에 푹 자긴커녕 뒤척이다가 날 박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런 더위는 피로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까지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피서법을 찾기보단 카페인을 줄이고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직장인 A씨, 여름철 열대야에 수면 장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8시간을 잔다 하면 한 4-5시간 정도는 그렇게 자고 그 외에는 약간 뒤척이는 것 같아요. 남아있죠. 피곤하죠. 오늘도 피곤합니다. 직장인도 피곤하지만 이 아이들의 학업도 걱정입니다. 이 최근 호주 연구팀은 폭염에 오래 노출되면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학습 성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열대야에는 밤에도 스트레스가 누적돼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각성 효과가 있는 에너지 음료 등을 자주 마셔 잠을 더욱 설치고 성적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시험 기간에 하루에 한 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험 직전에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는 취침 전 뇌를 진정시키는 세로토닌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또 초저녁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신체 온도도 내려가 숙면을 돕습니다. 반면 과하게 낮잠을 자거나 식욕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고 실내 온도를 24도 아래로 낮추는 건 생체 리듬을 깨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칠수록 평상시 활동 패턴과 수면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숙면의 지름길인 셈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공항 면세점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로 계산되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정작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면세점들은 철수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공항의 한 키오스크 코너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산 물건들의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没有在免税店购买，一般都是在我利比啊，或者是韩国国内的一些小超市购买。 출국 수속도 밀리면서 공항 면세점은 성수기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출국 수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면세점 매출은 관광객 수와 달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아닌 방문객 수로 산정하는 임대료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은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항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세점들은 최후의 수단인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롯데와 중국 기업 정도라며 그 과정에서 유찰로 공항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임대료 부담이 줄어야 고객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상해공항이나 싱가포르 공항도 이미 임대료를 인하해 줬고 태국도 지금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측 입장에서는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 기간도 8년이나 남아있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법원도 임대료 산정에 외부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서 극적인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어폰을 끼면 주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기능이 한때 인기였는데 요즘엔 오히려 외부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닝크루 멤버들이 가볍게 몸을 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코스에 물웅덩이가 보이면 서로 구호를 외치며 피해갑니다. 바닥 조심! 멤버들 귀에는 모두 이어폰이 끼워져 있는데 최근 러너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귓구멍을 완전히 막지 않고 귀에 거는 형태로 소리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달리는 이유 자체가 좀 이제 자연하고 같이 이제 달리고 싶은데 귀가 막히면 좀 이제 주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주변 풍경 소리도 듣고.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급 상황에도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급할 때 뭐 경적 소리 아니면 지나갈게요 하는 소리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나거나 누가 넘어진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최근 무선 이어폰 업계에선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매력도 있는 오픈형 이어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어폰 시장에서 오픈형 제품 비중은 올 1분기 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33년엔 5조 2,500억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의 40% 정도를 중국 업체가 선점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오디오 자회사를 통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소리를 열어두는 선택. 안전까지 생각한 소비자들의 변화에 업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었죠.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한데 국회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를 해서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가 사망한 후에 그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을 완납하지 않은 채 숨졌고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 원을 다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추가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수익 몰수도 불가능한데 이를 가능하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몰수를 청구해서 그 어떤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다시 어떤 온상 회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정의감도 바로 세우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자금 환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자금 환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관련해갖고 일부 양형체계 변화를 주는 거니까 신중히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건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포스코 ENC의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현장 안전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최근 광명 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LAFC 이적을 마무리하러 잠시 후 미국 LA로 떠납니다. 이르면 내일 입단을 공식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전합니다. LA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팬들부터 챙겼습니다. 출국 일정이 빠듯했지만 자신을 보러 공항까지 온 팬들의 사인 요청에 모두 응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연방 고맙다고 말한 손흥민의 사인회는 무려 4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침에 퇴근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밤을 새고 오늘 인천공항 왔습니다. 득점왕도 하고 우승컵도 거기서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적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출국이지만 외신들은 이미 모든 조건이 합의됐고 사실상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상징이자 프리미어리그 대표 공격수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LAFC는 리그 역대 최고 수준 이적료인 368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역시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세 팀에서 160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을 예정인 손흥민은 세계 최고 축구 선수 메시와 함께 리그 최상위 연봉자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선수 인생 마지막이 될 북중미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붓고 싶다고 밝힌 손흥민. 수많은 동료들과 팬들의 응원 속에 기회의 땅 미국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최고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와 강원 내륙에 최고 150mm 이상, 호남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과 충청, 경남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 시작부터 물벼락이 쏟아지겠고요. 충청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밤 사이에 시간당 최고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이 서울 2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